2002년 대한민국.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은 온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광장마다 태극기가 휘날리며 오 필승 코리아가 울려 퍼진 그 뜨겁고 기적 같던 여름. 그러나 어떤 방 안에는 월드컵 경기보다 더 큰 긴장감으로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오직 이를 악문 금명이의 힘겨운 숨소리만 있을 뿐 모두가 두 손을 꼭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충섭 어머니의 한마디. 오늘이야말로 우리 집 진짜 사강이야. 어느 순간 밖에서 모두가 큰 함성을 외칠 때 분만실에서도 울음이 터졌고 그 울음소리는 한 여자의 인생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게 했습니다. 33살의 첫 출산, 실직 이후 다시 일에 매진하며 부단히 달려온 금명이와 충섭에게 하늘의 선물과도 같은 소중한 딸입니다. 며칠 후 애수는 손녀의 발을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이 조그만 발, 꼭 우리 엄마 손 같네. 작고 단단하고 따순 거. 할머니 딸, 잘 부탁해. 그 목소리엔 그리움이 있었고 회한이 있었고 그리고 말로 다 못한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금명은 조용히 애순의 옆모습을 바라보다 자신은 미처 몰랐던 엄마의 수많은 밤과 아침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제야 문득 엄마가 자신을 어떠한 심정으로 안아줬을지를 짐작하니 눈물이 절로 흐릅니다. 어느 날 밤 출산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퇴근이 늦어진 금명이 곁에서 밤낮으로 보채던 손녀를 돌보던 애순은 작은 노트를 머리맡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애순이 가끔 시를 끄적거리는 노트입니다. 우연히 그 노트를 발견한 충섭. 제목, 바람이 머물던 자리. 봄빛을 손끝에 쓸어 담고 여름바다의 마음을 씻었으며 가을 햇살 아래선 그리움을 털고 겨울엔 조용히 웃었다. 계절은 흘러도 나는 늘 바람처럼 떠나간 너를 기다린다. 충섭은 말없이 그 노트에서 몇 편을 골라 타이핑한 뒤 조용히 종이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우체통에 넣어 어디론가 보냅니다. 그건 시를 좋아하는 충섭이 장모를 향한 경외심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겨울, 제주 바다는 깊어지고 관식의 손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무쇠 같던 관식도 류마티스는 무섭습니다. 매일 새벽 그는 손가락을 펴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결국 그는 배를 접고 조판장 한 구석에 금운동 아이들의 이름을 딴 작은 횟집을 열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자리돔을 손질하고 미역국을 끓이고 막장을 비볐습니다. 곁에서 애순도 오징어를 다듬으며 손님들과 정겹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정글 같은 세상에서 큰일을 겪어낸 은명과 현숙이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그들은 얽히고 설키면서 아들 한방이와 함께 성장하고 있었고 서툴지만 마음으로 서로를 다독이며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시각 서울에서 충섭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낯선 우편물을 받아듭니다. 봉투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마 전에 장모님의 시를 몇 편 보냈던 시와 시약 편집부에서 온 우편물입니다. 오혜수님 축하드립니다. 귀하의 시 바람이 머물던 자리가 본지 신인상에 최종 당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충섭은 복잡한 감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금명아, 우리 이번 주말에 제주도 다녀오자. 딸 아이를 안고 찾아간 제주도. 애순과 관식이 잔칫날 마냥 음식을 해놨습니다. 가족이 모인 저녁 식탁에서 충섭은 애순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축하드립니다. 애순은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어리둥절하더니 봉투를 여는 순간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게 내 거야? 예, 어머님이 노트에 써놓으신 거. 제가 몇 편만 살짝 보냈습니다. 애순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웃으며 곁에 앉은 관식을 바라봤습니다. 관식은 활짝 웃으며 거봐, 내가 그랬잖아. 애순이 너는 큰 시인이 될 거라고. 큰 시인. 좋아? 관식이 묻습니다. 애순이는 어릴 때 마냥 활짝 웃으며 응, 너무 좋아 라고 답합니다. 차디찬 겨울. 세월이 흐르고 어느덧 중년이 된 금명은 병원 진료실에 앉아 의사와 마주합니다. 어머님은 현재로선 자기 이름, 자녀 이름 정도는 기억하시지만 시간 개념 혼란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고 감정 기복도 관찰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최근에 더 심해진 건가요? 금명의 목소리는 낮고 떨립니다. 그럼 치매인가요? 확진은 아니지만 경도인 지장의 단계입니다. 초기에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하느라 아이 키우느라 부모님에게 소홀했던 자신이 원망스럽기만 한 금명입니다. 어느 날 새벽 애순이 조용히 복도로 나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서 있습니다. 관식이 잠옷바람으로 따라 나와 묻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래? 애순은 관식을 급한 듯이 쳐다보며 말합니다. 나 비밀 친구 우리 금명이랑 소라 줍기로 했거든. 벌써 나갔을지도 몰라. 관식은 어쩌지 못하고
그녀의 어깨에 겉옷을 걸쳐줍니다. 그럼 나랑 같이 가자. 오늘은 내가 데려다 줄게. 관식은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애순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요즘 애순이는 매일 낯선 얼굴로 나를 본다. 내 이름이 뭐냐고 묻고 내가 밥은 먹었냐고 묻는다. 가끔은 나를 동네 장사꾼으로 착각하고 양배추 이거 얼마냐고 묻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해준다. 1,000원이요. 오늘 양배추 달아요. 라고. 겨울의 끝자락, 애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바다의 냄새가 났고 소금기 어린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나서는 그녀의 손엔 작은 핑크색 니트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알사탕 봉지와 가방이 늘어날 만큼 한가득 과자 봉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명이가 유독 좋아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사탕 하나에 꼭 입을 오물거리던, 입안 가득 넣고는 말없이 두 손을 내밀며 안아달라던 우리 아기. 길은 곧 바다가 되었고 비가 내리는 방파제 끝을 지나 한참을 걸어 양동명, 이름이 자그맣게 새겨진 묘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깔고 사탕을 하나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 그래서 엄마가 왔어. 여기 네가 좋아하던 거 다 싸왔어. 내가 다른 건 다 잊어도 너는 한 번도 헷갈린 적도 없어. 그 말은 다짐이었고 고백이었으며 자신을 향한 용서이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애수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대며 말했습니다. 곧 다시 올게. 엄마가 또 알사탕 사올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우리 동명이. 그리고 꿈은 고요히 흩어졌습니다. 애수는 조용히 잠에서 깼지만 그날은 아침 내내 자꾸 손끝이 끈적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에서 사탕을 집어 오물오물 입으로 가져가던 그 작은 손을 아직도 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주도의 늦봄입니다. 들판은 노란 유채꽃과 이름 모를 들꽃들로 물들어 있고 잔잔한 바람에 꽃잎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습니다. 작은 언덕 위에 관식과 애수는 나란히 앉아 들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애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관식의 거칠지만 듬직한 손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포갭니다. 애수는 말합니다. 꽃들이 이렇게나 예쁜데 왜 자꾸 옛날 생각만 나는지 몰라. 관식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게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잊었다 싶은 기억들이 이럴 땐 꼭 바람 타고 날아오잖아. 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합니다. 너무 아픈 날도 있었고 웃긴 날도 있었고. 그러자 관식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 중에 너 한 번도 놓친 적 없던 사람. 너 하나였어. 그 순간 바람에 실려온 꽃잎 하나가 애순의 무릎 위에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애순은 작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치? 우리 생각보다 잘 살아낸 거지? 관식은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잘 살아냈지. 그냥 살아온 게 아니라 참 잘 살아낸 거야.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애순이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폭삭 속았수다. 관식은 놀란 듯 애순을 바라보다가 이내 나지막히 말합니다. 그러게 말이다. 폭삭 속았수다. 두 사람은 그 옛날 아이들처럼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언덕 아래로, 들판 너머로,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들꽃은 바람에 하늘거리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세상은 조용하고 따뜻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음속으로 함께 폭삭 속았수다 라고 말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도 참 고단하고 또 아름답게 속아가며 살아온 길이니까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응원 부탁드리며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